지난 겨울부터 지하철로 통근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시위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이 휠체어로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기습 시위가 그것.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자는 목표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며 25차례가 넘게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들의 시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독 길에서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이 어려워 주로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만큼 웬만한 장애를 가지고서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한국은 장애인의 활동이 지금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장애를 질병과 동일선상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고위직에 오르는 일도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척추장애인 허조,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간질장애인 권균,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지체장애인 심의수,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른 청각장애인 이덕수, 영정조 때의 재상인 시각장애인 최재공, 장애인으로 태어나 생육신이 된 권절 등 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던 우의정 윤지원은 사표를 79번이나 내고 겨우 그만둘 정도로 숙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영조는 청각장애인 이덕수를 청나라의 외교사절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거의 모든 왕대마다 장애인 관료 한두 명씩이 조정에서 일했고 그보다 낮은 직급에도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고위공무원 중 장애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은 오늘날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진적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장애인에게도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시대엔 별도로 관현 맹인 제도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고 여기서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다수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에겐 조세와 부역 및 자벽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면포로 대신받았으며 연좌제에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도 제공되었습니다. 시정이 그것입니다. 또 왕은 장애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했습니다. 동서화린원이나 재생원 같은 구휼기관에서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제하기도 했죠.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도 조선에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시각장애인 독경사 단체인 명통시가 그것. 명통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나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공적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선진적인 장애인 정책과 인식을 가졌었지만 왜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가 가진 장애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식민지 조선에도 퍼졌기 때문.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혹독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수화도 하지 못하게 강제했고 지적장애인을 집안에 가둬둘 수 있는 법도 생겼습니다. 도쿄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전쟁 중 보급을 끊어 환자의 40%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생학을 추앙하는 일본 내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만엔 지페의 모델이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인종 개량이라는 책에서 일본인의 개량을 주장했습니다. 일제는 실제로 국민우생법을 만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손을 얻지 못하도록 불임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은 무려 96년까지 존속돼 일본은 최근에도 국가를 상대로 강제 불임수술에 대한 배상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 단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36년 1월 동아일보는 악질의 유전병자는 자식을 못 낳게 해 건전한 민족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폈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종법에 대해 무려 7건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종 대상자로 먼저 나병이라 불린 한센병 환자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단종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뿌리 깊은 장애인 차별인식의 시작이 바로 일제강점기였고 이 또한 일본의 잔재였던 셈이죠. 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해 다리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고위공무원으로 발탁했던 조선이지만 지금 우리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마주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대한 여당 대표의 잇따른 발언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들에게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삼아 시위를 계속하지 말라, 현장으로 가서 따져 묻겠다. 이러한 시위는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라며 잇따라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투쟁을 마치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언들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포대교 등 도로를 막고 대통령이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 투쟁은 비문명적인 것이고 대통령이 매일 상습 정체 구간을 막고 다니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뿌리 깊은 일제강점기에 우생학적인 관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일제강점기 우생학을 주장하던 언론들, 그리고 당시 정치인들의 행태는 오늘날 여당과 언론의 모습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장애인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이동권을 거세당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를 한낱 조롱과 혐오로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혐오의 표적이 언젠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